제가 오프닝하면서 예고해드렸는데 남정욱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은재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성TV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사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 시청자분들께 예. 저도 계속 시청자였다가 시청 당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성욱 박사님 진작에 뵙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참 사회생활이 안 돼가지고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제야 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두 분이 친구시죠? 네, 고3 때 짝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오셨길래? 고성국 박사님과 같은 학교. 그럼 몇 회죠? 81회입니다. 81회. 제가 72회니까 경기고등학교. 네. 9년 후배들이네요, 두 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72회까지는 시험을 봐서 예.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마이크 좀 가까이. 예. 이제 73회 좀 당기세요. 마이크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73회부터 그 이후로는 이른바 아니 같은 경기인데 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 이질감 느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가 72회까지는 가고 싶어서 간 학교였잖아요. 예. 저희는 억지로 왔거든요. 안 좋아요. 그렇지. 전 집에서 가까운 데 가고 싶었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생들과 함께 재밌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경쾌하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너무 내용은 무겁더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게. 네. 예. 제가 학교 때 공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사 그러면은 태정태세 문난사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갖다 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였다.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아하. 일단 군주의에 이어 달리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고. 태종태세 이걸로는 아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그 왕권이라는 거는 태조하고 세조. 그 다음에 숙종 때 잠깐. 그 다음에 왕은 아니지만 대원군 때. 이때 빼고로 왕권이 강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맞아요. 신권의 나라였어. 신권의 나라인데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해서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 실체는 뭐냐. 삼자. 기자조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자로 해가지고 틀을 잡은 다음에 송지율로 망한 나라가 조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쓰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우리 유학자들이나 성균관에 대한 정면 선전포고 같은.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삼자로 망한 조선이 현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조선 민국인데 따지고 보면 조선 519년? 600년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 조선이 시작된 그때부터 해가지고 잠깐 무인 정권 시대 유일하게 상공업자가 대접을 받고 심지어는 훈장을 받았던 시대를 지나고 나서 김영삼 때 다시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시 사대부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1961년부터 92년까지가 아주 대한민국 최전성기였다. 네, 예외적인 시기였다. 그래서 조선과 대한민국을 연결해서 일관된 하나의 역사적 흐름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표지에 보면 이제 돌돌성이거든요. 돌고 돌아 또 성리학. 돌돌성. 사실 성리학적 상징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자, 1,000원짜리 지폐 모델은 누구죠? 이이. 성균관 장학생. 5,000원짜리는 이황. 성균관 교수.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성균관 이사장. 50,000원짜리는 신사임당. 성균관 학부형 대표. 여기 대한민국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역사적 인물을 모시는 것도 좋은데 대한민국 집회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먼저 강조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정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구나. 그 성리학에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성리학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신승리를 기본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게 또 말이 되네. 정신승리와 욕망의 억제. 인간의 모든 욕망 감정의 억제. 일단 욕망 억제부터 말씀드리면
성리학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말이 앞섭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네들의 생산력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잘 살려는 욕구 이런 것들을 천한 것, 이렇게 멸시해야 하는 것, 사회적으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감정의 분출조차 철저하게 억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 승리가 그 사람도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사람처럼 이게 희로애락을 표현하면은 네. 이게 천한 것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주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신분질서 네.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야 신분질서가 이제 유지되니까. 북학기 같은 거 쓰게 되면 청나라 가도 너무 좋은 걸 많이 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돈 벌자 하니까 저런 싸구려 이렇게 밟는 거거든요. 상공업자를 밟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밟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게 이제 약간 쉽게 얘기하자면은 송나라 때 주의가 네. 맨날 금나라한테 맞고 그렇지. 몽골한테 맞고 하다 보니까 제일 약한 나라가 송이야. 예, 네, 맞다 요나라한테도 보니까 맞고. 요나 맞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록 맞긴 맞는데 우리가 정신은 우월해. 라는 발상으로 예,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학문인데 그게 주자가 이게 고려로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이식이 된 거가 고려 때도 보면 몽골한테 맞고 그래요. 그다음 조선시대 넘어와서는 이제 살인들이 훈구파한테 맞다 보니까 우리가 비록 맞긴 맞는데 우린 정신이 우월해. 이런 거거든요. 그거 왠지 요즘 자유파를 보는 듯한 자유파 맨날 좌파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네. 그래도 우리가 네. 이 정신 승리가 놀랍게도 예. 대중문화 속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무협지의 예. 배경, 거의 모든 작품의 배경이 남송 시대라는 거 혹시 아세요? 남성 시대예요?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런 협객들이 재기를 도모하면서 저 오랑캐들을 때려잡을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남성 시대에 근데 실제 그 무협지의 무대는 원시대 무슨 명을 복원하자는 동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남송 시대에 원나라 때려잡는 이런 실력을 지닌 협객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 지금도 보면 그러잖아요. 고종 때 일본이 침략만 안 했으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잘 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못했다. 우리는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럼 일종의 그것도 정신승리죠 똑같이. 근데 팩트 체크 들어왔어요. 네. 아까 1,000원짜리가 2, 네. 5,000원짜리가 퇴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5,000원짜리가 2래요. 1,000원짜리가 퇴계고. 저는 또 잘못 지적해 주시면 바로 교정합니다. 네. 예. 1,000원짜리가 22 율곡 2 선생님.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퇴계 이황. 5,000원짜리가 율곡 2인데 예. 제가 말씀드린 이 그래서 저도 근본 이거 진리-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율곡 선생과 퇴계 선생이 생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퇴계 선생이 한 30년 선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원숙한 노년의 젊은 청년 학자 이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이제 선배 후배 연을 맺어요. 네. 그래서 저는 퇴계 선생이 항상 율곡 선생보다 한 수 높다. 이거 30년 연상이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5,000원짜리 돼야 되는데 율곡 선생이 1,000원짜리 되고 거꾸로 됐다. 거기에 관해서는 조폐공사 직원이 명답을 이미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왜 퇴계 선생이 1,000원짜리 들어갔느냐? 예. 보다 많은 분들이 널리 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퇴계 선생님을 1,000원권에 모셨습니다. 또 공통점이 네 명이 다 이씨예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남편이 이씨고, 그다음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한 후에 그 집회에 인물 들어간 인물이 딱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예. 이분이 이씨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계속 이씨 조선이고요. 그냥. 이슈 조선이야. 저쪽은 김씨 조선이고. 이 씨가 대한민국 국민의 14% 정도인데 그래요? 집회 모델은 독점하고 독점하고 있고. 자, 아까 우리 성리학 얘기했는데 제가 그 최부가 쓴 표회록을 네. 뭐 재밌게 읽고 또 권하기도 하는데 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보통 우리가 유교는 종교냐 아니냐 논쟁하면 종교 아닌 쪽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표회록을 보면서 유교는 종교였다. 네. 왜냐하면 최부라는 사람이 6개월간을 이제 막 난파당해 갖고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네. 이 사람이 죽을 고비를 맞이를 할 때마다 선상 반란이 나서 이제 아나가 죽었구나. 네. 뭐 또는 표류해서 중국 남쪽 땅에 착륙했는데 해적으로 몰려서 또 죽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목욕 정제하고 의관을 정제합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종교인의 예, 그런 정신 세계가 그렇더라고. 예. 그래서 이거 조선시대 성리학은 종교였구나. 근데 표해를 하게 된 이유가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갔는데 그때 뱃사공들이 풍랑이 너무 심하다. 그렇지. 가면 안 된다. 무릅쓰고 가잖아요. 그 하루 늦춰서 가면 되는데 네. 내가 불효막심하게 어떻게 하루를 멈추냐. 근데 그게 불효막심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하루 늦췄다 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대부 사회에서 거의 왕따 당했을 겁니다. 그렇지. 인의 예지를 모르는 놈. 죽음이 두려워서 인의 예지를 안 지키다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구한말의 의병도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고향으로 가잖아요. 맞아. 그거 지금은 욕하는데 전쟁하다가 돌아가. 그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안 하는 순간에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거요. 그 평민 의병장이 그런 거 항의하다가 참수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손가락질 문화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시골에 가면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저 미국 사람 손가락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 훈장이 있는데 그 훈장이래야 뭐 그냥 시골에서 글 좀 읽으신 이런 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월사금을 내면은 그거를 동전으로 이제 엽전으로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사대부들은 돈의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천격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도 쟁반에 담아서 주고 그럼 그거를 담뱃대로 이렇게 긁어다가 자기는 전에 돈에 타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돈에 타치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사회적 매장입니다. 담뱃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돈 버는 거 상공업자들에 대한 천시가 체화되었던. 근데 그들이 뒷돈은 그렇게 잘 챙겼대는데. 그렇죠. 그리고 앞돈도 챙겼대. 앞돈은 어떻게? 마름 시켜서. 머슴 대장 마름 시켜가지고. 예전에 서양에서 귀족들이 유대인들한테 돈 그거 시키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보고 못했으니까 나중에 직접 뛰어들거든요. 근데 책 이름이 궁금하대. 설명 좀 해주세요. 댓글창에 책 이름이 궁금하다고 나왔어. 대한민국이 과연 대한민국이냐? 이게 조선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조선민국이 아니냐? 그리고 두 개의 조선이 있죠. 이시조선이 있고 이제 김씨조선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성리학 얘기를 했는데 성리학과 사대부는 또 조금 결이 다르죠.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저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대부와 성리학을 갖다 어떻게 보냐면 저는 그 리와 기 이거 하지 않습니까? 리, 기. 그래서 리는 하늘이고 기는 땅인데 그 사대부는 이제 리가 강해가지고 제일 상층 보고 일단 서자 이건 기운이 약간 있기 때문에 과거 못 보는 정도로 끝내고 그다음에 중인과 노비 이런 것들은 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노력해도 안 돼. 이 신분 질서를 깨는 순간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이것이 성리학이란 얘기죠. 근데 성리학의 폐해는 성리학이 어떻게 보면 노예제 사회 아니겠습니까? 노예제 사회는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순간 노예제 사회의 효율성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쟤는 말하는 짐승이야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노예뿐 아니라 주인들의 의식도 황폐화시켜가지고 모든 노예 주인은 노예들의 노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뒤틀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딱 그렇잖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두 분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정신세계는 조선시대 성리학 세계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갖고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저희 그 언어 생활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저 용서한다. 잊지는 않겠다. 그거 용서한다. 잊지는 않겠다. 그 정신승리네. 정신승리예요. 용서는 승자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죠. 자기가 졌으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은근히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하. 500년 동안 조선 왕조가 존속하는 동안에 성리학적 마인드가 우리 DNA에 박혀가지고 잠시 군인들이 좀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제대로 돌아가다가 60년, 70년에 다시 또 옛날 게 좋아. 유전자는 원래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삼자라고 그랬잖아요. 삼자인데 삼자 중에서 또 3에 해당하는 386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농업과 공업
상업 이 셋 중에서 농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다 무슨 뭐 농사 짓는 거 좋아하잖아요. 박원순이 도시 뭐 이딴 거 하고 텔레비 프로 보면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미국이 봉쇄하는 바람에 쿠바가 예. 먹고 살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상공업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사대부니까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강남 좌파 반려가 됐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들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네. 네. 한국에서는 농업으로 재벌되는 게 불가능해요. 아하, 그러네 그것도. 네. 그러니까 김상조 재벌이 돼서 농업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저기 아산 간척지의 서산 농장. 예. 정주영 회장이 재벌이 돼서 그렇죠. 자기 돈 갖고 바다를 매립해서 지금 제일 큰 곡창제대를 만든. 예. 그건 되는데 예. 농사지어서 재벌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김상조라는 분이 김상조. 그 왜 네. 분이라 그래? 자. 네, 그럼 김상조라는 자가 어떤 공식 모임에 무슨 세미나였나 30분 정도 지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늦었냐 그러니까 재벌들 혼 좀 내주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자가 그때 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나? 네, 근데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장 그러다가 할 정책실장 때 갔죠. 네. 이거야말로 사대부들이 어려서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어쩌다 운이 좋아서 천한 짓을 해가지고 돈 벌게 되더니 거들먹거려 이 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라는 마인드가 이렇게 딱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김상조가 저보다 좀 아래일 텐데 혹시 모르겠다. 어쨌든 예전에 그냥 학자 시절에 제가 네.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아, 참, 예. 그리고 저희가 분이라고 할 때, 예. 이건 저희가 그 상제를 갖다가 깔보면 깔볼수록 호칭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김상조 62년생 맞아요. 제 기억으로 저보다 약간 아래의 뭐 연구자였는데. 아니 이거를 자기가 농담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건 농담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거는 상공업자와 정말 전투적으로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모독적 발언입니다.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뇌죄를 내가 알렸다. 예. 지금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압박하는 게 딱 요꼴이야. 예. 그리고 이화영이 이재명이가 검찰 공격하는 거 딱 요꼴이야. 예. 이게 원님 재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부들이 중인이나 뭐 노비는 사실 잘 안 조집니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인들 중에 조금 잘 나가서 돈을 벌었다 싶으면은 목적은 돈을 뺏는 거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리고 딜이 매타작을 하는 거죠. 내 앞에 장사 있습니까? 근데 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에는 네 죄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 죄는 네가 모르지. 이 맞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참 우리 그 문창과 교수시니까 이런 거 잘 아시겠네. 나하고 예. 너하고를 발음을 어떻게 구별해요? 발음이요. 한국어는 약간 이 미완성 언어이기 때문에 네. 전체 문맥으로 알아듣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완성 언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어는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는 게 한국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특징이 아닙니다. 중세 영어도 주어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계약 사회로 이행하면서 그러면서 나가 성립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법이라든가 뭐 이런 그 모든 규정들이 명확해지는 맞아요. 건데 아직 한국어는 그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진화 못했습니다. 근데 시민사회가 되면서 나라고 주체가 성립이 되는데 나라는 주체가 성립되기 전에는 되게 우리라고 그래. 아니면 안 쓰거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근대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집이고 우리 마누라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근대 시민으로서의 자기 자각과 이게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아. 네.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빠져도 다 알아들어요. 네. 그러면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그러니까 누가 잊어달라 그러고 누가 외국인은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네 그거. 이거 번역하려고 그것 그러면 때문에 그렇죠. 지금 노벨 문학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 애들이 심사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문장들이.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웃는 예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 사람, 한국 이렇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아들이 안악인데 아들이 둘이면은 안악 이렇거든요. 아, 그 안악 노래 있어. 예, 그래가지고 네. 그런 언어들의 특징은 어허. 원칙도 없고 주어 동사 불분명하고 아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언어들은 오랫동안 다듬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영어나 독어나 이탈리아어나 그 문호들이 등장해가지고 담대 신곡 섹스피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언어가 완성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문학이 없어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남정욱 교수와 장원재 박사 대담을 처음 보셨을 텐데 저도 이게 안악까지 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게 뭐 여기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사전에 원고도 없고 네. 뭐도 없고 그냥 둘이 앉혀놓고 그냥 주절주절 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1분만 그러니까 1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게스트 얼굴 좀 보여달라고 저쪽으로. 장원재 박사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여자인 줄 알았어요.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동네에서 엄마가 둘이네. 뭐. 그래요. 아주 영혼도 자유롭고 일상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작심하면 너무 날카로워서 사람들이 많이 빌 수가 있어요. 원래 날카로운 칼이 부드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마무리 말씀 시간 드릴게요. 마음껏 쓰세요. 남정우 교수가 뭘 하면 되니까. 제가 남 교수 말 중에 제일 재밌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했을 때 그 맞는 사람의 정신 상태. 이 얘기는 꼭 좀 방송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맞는 사람의 정신 상태? 네. 예. 그걸 재현하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잡아온 사람도 그걸 몰라요. 내가 얘를 왜 잡아왔는지 모르니까 맞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생각해 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맞으면 생각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기도 바쁜데. 그래도 합리적인 얘기를 이유를 대야 되는데 너 물건 싸게 팔았냐? 내가 물건을 원료를 싸게 떼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를 훔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가 죄를 만들어. 네, 적당한 죄를 만들어내면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거 참 우리 다들 어릴 때 다 그런 경험 있지. 네. 일단 무조건 너 저 잘못했지. 그런 다음에 그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뭐 잘못했냐? 그때부터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게 고민이야. 네. 뭘 얘기해야 적당히 받아주실까? 그래서 그렇죠. 없는 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원하는 답이 뭘까? 어느 정도 답을 해야 내가 덜 맞을까? 비교적 덜 뺏기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심정을 또 뒤틀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맨날 맞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일종의 그게 내면화돼 버리는 거죠. 국회 청문회 때도 보면은 명확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통치고. 그럼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업인들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를 끝까지 가게 되면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 속이는 게 별로 뭐 죄가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데까지 갑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하면서 두 분을 모실 건데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면은 계속 할 거고 재미없어 하면은 오늘로 끝이다 그랬거든요. 네. 이제 시간 끝날 때가 다 돼서 그런지 다들 너무 재밌대. 아유, 감사합니다. 또 나오시게 되겠어요. 아이고, 더더욱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한 5,000m 뛸 때가 있고, 42km를 작심하고 뛰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총선 때는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왔는데 뭐 결과와 상관없이 다들 너무 지치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100m 더 뛰라 그러면 사실 쓰러지죠. 네. 이제는 2년 후니까 한 10,000m 달리기 또 3년 후 42km 달리기 하는 마인드로 조금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때로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들어도 되는 이런 두 분과의 대담 같은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오늘 특별히 두 분께 좀 강청을 해서 모셨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나와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쭉 기획으로 연재 토론 하듯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입니다. 조선민국 입변. 이게 두 분이 각각 베스트셀러신데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아니면은 이거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민국 600년 이 책을 보시고 매주 한 번씩 두 분과 대담하는 거를 들으시면 진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